전국에 계신 주당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라제입니다. 오랜만입니다. 1년 넘은 것 같습니다. 나름 기다려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인사가 좀 있어서 이제부터 떡띠 단디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요거는 뭐 엣지 피자. 어우씨 뭐 안 잘리노. 오븐에다가 했더만 이 붙어붙네. 오우씨 잠깐만. 어우 뜨거워라. 접시도 뜨겁다. 오. 야야야야야야. 오야 이거 5,000원이가? 이거 5,000원인가? 5,000원 6,000원 좀 줬는데. 뭐. 이거는 타바스코인데. 예, 피자 먹을 때 그 매운 소스. 오래돼서 그런가 이 소스가 갈색이다. 이 먹고 죽는 거 아니지? 죽는 거 아니지 이거? 뭐도 괜찮겠지? 뭐 좀 요거는 수정과 제가 끓였습니다. 제가 계피 사갖고 계피 사갖고 생강 넣고 제가 끓였습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면 그 흑설탕 좀 넣으시면 되고 유튜브에 보면 끓이는 거 다 있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물 끓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쉽습니다. 이런 것도 한 잔씩 무줘야 됩니다. 우리 아재들 술만 먹다가 죽습니다. 아따 좋다. 수정과 깔끔합니다. 요거는 그냥 주전부리. 이거는 그 초콜릿. 요거는 버터링 쿠키. 혹시나 해서 피자를 한 입을. 뭐 나름 괜찮네. 뭐 5,000원짜리에 뭘 바라겠습니까? 그나저나 제가 영상 안 올리는 동안 참 파란만장한 지난 1년이었다 그죠? 와 진짜 개인사도 개인사지만 와 12월 3일 그 계엄령은 평생 못 잊을 약간 트라우마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보다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이게 꼬미가 생시가 이 농담하는 거가 지금 누가 이거 어그로 끌라고 저 일부러 저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모든 채널에서 그걸 얘기하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현실이라고 인식된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제일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계엄령이 발동되면 이제 국회가 해산되고 하면 와 이거 뭐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 윤석열 욕한 거 유튜브 채널부터 지워야 되나? 개뿔도 아닌 저도 그런 생각 하는데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여당 의원들 그리고 소위 좌파 빨갱이 언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김어준 이런 사람들, 유시민 이런 사람들 저 어떡하지? 잡혀가면 분명히 죽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와 그래야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은 잠을 못 자다가 첫 탄핵 심판 그 탄핵 표결 하던 날 국회에서 국회 앞에 갔죠 그때. 버스 타고 국회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하라
많이 외치다 왔습니다. 제가 또 목청은 또 한목청 하거든요. 물론 야외에다가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목청 크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좌우지간에 뭐 이날 어째저래 뭐 이제 최종 변론도 끝나고 이제 결정만 남았는데 뭐 탄핵 안 되겠습니까? 안 하면 무작인데 풀어주면은 또 나가고 또 계엄할 낀데 그죠? 에휴, 저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김건희 쟤 진짜 문제다. 나는 그 뽑아준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돼. 그거 몰랐나?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변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걔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야. 그러면 이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그걸 걸러줘야지. 참. 손에 왕자 쓰고 나왔고 일하는데도 뽑아주고 이러면 와. 그걸 짜겠노 뭐. 그래가지고 계엄령 발표될 때 가서 나는 그렇게 불안하게 떨고 있는데 계엄령 내린다는 사실 때문에 놀란 것도 있지만 이 동네 특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진짜로. 그게 더 화가 나고 거기서 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만약에 계엄이 실행이 되고 성공했다면 이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서 일어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해서 일어나? 라는 생각도 했고요. 계엄이 발동이 되면 저거한테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있길래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진짜. 와, 그래서 이민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뭐 어쨌든 간에 뭐 탄핵될 놈은 탄핵되겠죠, 뭐. 그는 그렇고 또 요새 그 핫한 거 요새 금값 엄청 핫하대요. 제가 이 제 유튜브 채널에서 금사시라고 한 게 뭐 한 2년 됐나요? 뭐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금을 사시라고. 요즘 같은 세대에는 세상에는 금이 아마 많이 좋을 거다. 그래서 뭐 예금 적금보다는 금을 사시라고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금 얘기 안 해? 그래서 그 저기 아지매 분들도 금에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 장모님도 제가 금을 사드렸거든요. 그래서 금 얘기를 좀 해봅시다. 금을 사는데 그 실물금, 진짜 금, 동네 금은방에 가시든지 진짜 금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부가세하고 그 금은방에서 파는 마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금 사는 거 검색하면 한국금거래소, 요게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요거를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거래 공식적인 금거래터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기업 아니면 국영 매체 요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사설 거래 기관입니다. 동네 금은방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 마진 붙여서 그냥 금 파는 겁니다. 예.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영역하고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실물금을 사시면 최소 15%가 세금과 마진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15% 이상 올라야 자기한테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소. 그리고 실물금은 파실 때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 때도 동네 금은방에 팔 수도 있고 한국금거래소에 팔 수도 있고 종로에 내가 어디 가서 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놈이 내한테 많이 쳐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고를 개인이 고스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살 때도 마찬가지만 팔 때도. 그러니까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주식이나 ETF 형식의 금융상품으로 돼 있는 거는 내가 10,000원을 넣었으면 이 10,000원이 얼마가 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거 바로바로 팔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더 유리해요. 살 때 세금도 없잖아. 근데 팔 때는 금융세를 내셔야 됩니다. 예, 팔 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얻은 수익에 원금에 말고 수익의 10%를 금융소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왜 하냐고요? 팔아봐서 합니다. 세제 뭐 이런 법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팔아봐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수익을 보고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게 지금 현물금을 사시지 않고 만약에 금융상품에서 주식 형태로 된 ETF나 이런 걸 구매하신다고 하면 아마 에이스, KLX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그 금실물 과 연동되는 그 상품 많이 사시죠, 그죠? 걔가 제 기억에 작년 10월, 11월까지만 해도 증거금, 그러니까 그 금상품에 투자한 총 금액이 5천억 가량이었습니다. 5천억. 근데 최근에 요 2월 달 들어서 그게 1조까지 늘어났습니다. 1조 원. 그러니까 3달 사이에 2배가 된 거죠. 그죠? 증거금이.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금은 분명히 국제 시세인데 물론 윤석열이 삽질하는 바람에 환율이 오른 것도 반영이 된다. 그죠? 환율이 오르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 그게 금값에 반영이 돼서 한 2%든 3%든 올라간 건 분명히 있다. 그죠?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금값이 막 하루에 4%, 5%씩만 올라.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좀 쇼킹해가지고 뭐 금값에 대고 상한가 가자 이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건 좀 거품이 너무 심하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싹 팔았습니다. 이거 보면 괴리율 많이 얘기하죠. 괴리율.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국제 가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혼자 국제 금값이 10,000원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야 그 20,000원 우리 20,000원 쳐줄게. 야 20,000원 하자. 한다고 20,000원 됩니까? 그럼 외국금이 우리한테 오겠지.
그런 조정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국제적으로. 그 차이가 20%씩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 거의 15% 이상 금값이 내렸다. 그죠? 그거는 금의 가치가 하락한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던 그 괴리율이라는 거, 해외 금값과의 괴리율, 그게 완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금값이 하루에 3% 4%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폭등이에요, 폭등. 국제적으로 무슨 이상한 정변이 있든 무슨 사건이 있든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비트코인도 아니고 금이 안전자산이라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침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금융 상품을 샀다가 단기간에 너무 오른다, 그죠? 그러면 살짝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죠? 아니 꼭 올라서 수익을 봐야 그게 이득입니까? 올랐다가 떨어질 게 충분히 예상되면 팔고 충분히 떨어질 때 기다리는 거, 그것도 수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1,000원이야. 1,000원에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럼 10,000원이잖아. 근데 딱 보니까는 앞으로 이게 주식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팔았어. 팔고 이 주식이 500원이 됐어. 그럼 똑같은 10,000원으로, 아까는 10주지만 지금은 20주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돈이지만 주식 수가 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수익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는 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뭐 각자가 하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제 국내 금값이 뭐 동네 금은방에는 뭐 골드바가 없니, 뭐 금이 동이 났니 이런 말이 들리는데 왜 금 ETF, 금 주식은 떨어지냐, 요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잠깐은 아니고 한참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은 요 금 얘기 여기까지 하는 걸로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